우울증이 걸리게 되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차에서 2-3시간 동안 음악 들으면서 올라오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 우울증에 걸리신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증상의 범위의 차이입니다. 우울증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질 때 우울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번역하게 되니까 마음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우울증은 영어로는 디프레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도 디프레션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공황을 갖고 1930년대 대우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우울병이라고 안 하고 우쯔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우울함은 그냥 마음만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일 때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이 돼요. 몸무게가 확 늘기도 하고 확 줄기도 하고 잠을 너무 많이 자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뇌와 몸과 감정이 동시에 모두 다 문제가 될 때 우울증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 역시 어쩌다 하루 우울하고 어쩌다 하루 괜찮으면은 우리가 조울증인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기 위해서도 2주 이상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말은 조울증이라고 하지만 조증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조증일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습니다. 끝없이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돈도 많이 쓰는데요. 그 돈이 그냥 저축 모아놓은 거 쓰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까지 돈을 엄청 쓰면은 그게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조증인데 한 번 생기면은 보통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감과 우울증은 그 증상의 범위와 기간과 정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에는 약간 나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지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일 때는 우리가 외국에 다녀온 것도 아닌데 평소와 다른 시차가 생겨버려요. 평소에는 나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우울증일 때는요, 오후 한 2시쯤 돼야지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밤 한 8시쯤 되면은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러면서 새벽 한 2-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 뭔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일 때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옛날에는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울증일 때는 한참 놔뒀다 하게 되기도 하고 며칠 설거지가 쌓이기도 합니다. 옷걸이에 걸어놓는 게 귀찮아서 새 옷을 계속 꺼내 입고 방이 전부 다 옷으로 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일 때는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소에는 술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시는 분인데요. 우울증 기간 동안 3-4년에 한 번 우울증이 겨울에 오잖아요. 그 겨울에 3달만 알코올 중독처럼 진짜 술을 많이 드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울증일 때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일 때 많은 연인들이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냐? 우울증일 때는요, 성욕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관계가 뜨문뜨문해지게 되니까 마음이 식었나 봐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우울증일 때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그러던 분이요, 계속 이성과 채팅만 하면서 상대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울증일 때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분은 우울증일 때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지 하는데 우울증이 되면은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빨리 한 방에 큰 돈을 벌고 은퇴해야지 해서 안 그러던 분이 3-4년에 한 번씩 내가
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우울증이 찾아왔나 보다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일 때는요,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일 때 어떤 직장인들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게 돼서 배우자랑 가족이랑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자녀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혼자 있을 공간이 없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화장실 빼면은 보호받을 데가 없으니까요. 어떤 주부님들은요, 우울증 걸리게 되는데 집에 있으면 계속 애들 있고 공간이 없잖아요. 내려가서 밤에 차에서 2-3시간 동안 음악 들으면서 올라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울증이 걸리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혼자 있고 싶어서 애들이 미워진대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사랑하는 애들을 미워하지? 하고 죄책감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일 때 대인관계가 싫어졌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직장과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안 간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보통 3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두 번째, 학교에 가게 되면은 2시까지, 3시까지 정신이 멍해서 계속 잠만 자기 때문에 학교에 가 있어도 소용은 없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깝깝해져서 도저히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에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안 그래도 평소에 나는 회식도 싫어하고 교육도 싫어하고 회의도 싫어하고 윗사람이 물어봐도 대답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차피 진짜 조직 생활이 싫었는데 돈 벌려고 억지로 하던 분들은요,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십니다. 사실 번아웃의 대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몇 년 일했어요. 그러다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번아웃이 온 거야.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억지로 일을 했어요. 저는 그거는 번아웃이란 용어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몇 년 동안 일하는 동안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다 그러면요, 그거는 번아웃이 아니라 그거는 우울증이 찾아온 건데 내가 번아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리듬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수입이 줄어들게 돼요.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즐거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게 다 힘든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고 일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편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일을 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보다는요, 우울증이 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집중이 잘 안 돼요. 피곤해요.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올 때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휴직을 하게 되는데, 휴직이나 퇴직을 했을 때는 회사만 안 나가면은 본인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만 안 나가서 본인이 회복된다. 전 그거는 번아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쉬니까 괜찮아진다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 못 나가고 나서 더 자괴감에 빠진다면, 내가 왜 견디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또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게을러질까? 하면은 그거는 사실요, 우울증이 와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공한 후에 우울증이 오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건가 하면은요,
뭔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 인내력도 강해요. 엄청 목적의식도 강해요. 엄청 책임감도 강해요. 그러면은 우울증이 있지만 기를 쓰고 끝까지 해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는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어떤 굉장히 커다란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우울해진다. 그거는 이미 우울증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심리적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한 거지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울해지고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요, 너무너무 즐겁게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러고 두세 달 있다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하면은요, 그분의 삶에 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요.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저는 두 가지 선택을 줘요. 첫 번째, 약을 드시고요. 겨울 동안에도 일을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 너무너무 스케줄이 바쁘시잖아요. 일은 전부 다 여름에 몰아서 하시고요. 그 돈으로 겨울에 쉬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 알아요. 성공 후 우울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나는 6개월 괜찮고 6개월 우울한 환자였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 안 드시고 그냥 겨울은 아무 스케줄 안 잡고 게으르게 노는 거야 하면서 사시는 분도 봤어요. 사실은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우울증은 비슷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올해 우울증이 찾아왔더라도요, 내가 돈도 엄청 많고요, 모든 게 잘 풀리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지요. 부러울 것 없이 내가 최고로 잘 산다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고 만족도가 낮아지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잘 되는 사업을 팔아요. 내가 권태가 왔나 보다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옆에서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시거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잘 되는 사업을 접으시잖아요. 그냥 한 1년만 참았다가 결정하세요. 술이 문제예요. 우울해지면은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이해해요. 그런데 알코올 의존증이 될 수 있는 기질과 우울증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우울증 자체는 6개월 있고 끝났어야 되는데 술을 계속 마시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1년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불행하다고 다 우울증에 걸리냐?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작게 잡으면은 전 인구의 한 15%에서 17%, 크게 잡은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30%만 걸려요. 10명 중에 7명은 우울증까지 안 가는 뇌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울증에 잘 걸리는 뇌를 그냥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맞는 약만 찾으면요, 매일매일 먹으면은 잘 지낼 수 있으세요. 사람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지요. 당사자는 그거를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우울증일 때 긍정적인 감정이 되기 위해서 권하는 것들이 있어요.